자,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 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게요. 그러니까 4명 정도 출마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2후보로 지금 압축됐죠? 마사님? 네, 권영세하고 주호영 이렇게 두 사람으로. 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수는 누구냐? 복귀왕 후보랑 같이 붙었던 참 존재감 없는 분이신데 이명수하고 김태흠은 다 충청권이죠. 네. 이 사람들 출마했다가 사실상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못 간 거죠. 사람이 없는 거고 지금 주호영은 지금 김부겸 의원 꺾고 올라온 5선인데 5선이 다 원내대표 나가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 뭔가 되게 이상하지. 지금 그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다선 의원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호영은 그나마요. 저쪽에 나경원이나 김성태 같은 부류보다는 조금은 이미지가 조금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안 좋은 이미지 100이면 주호영은 한 90 정도 되나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전에도 보면 주호영이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구 코로나 방역이 뭐 대구 뭐 시민들이 잘한 거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야. 이딴 소리 다 했던 인물이기도 해. 그게 주호영이고 다음에 권영세는 여러분들 다 정치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현역이 아니지만 권영세는 대표적인 친이었다가 나중에 친박으로 돌아가지고 중국 대사로 갔다가 지금 용산에서 된 거죠 이게. 네. 아 근데 이분이 김민석 의원하고 약간의 그게 있어요. 뭔데? 2002년에 김민석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했을 때 영등포 의뢰 재보궐로 당선됐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랬다. 네. 김민석 얼마나 훌륭하니. 자기 지역구 안 벗어나고 현역 의원이 자기 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따내잖아요. 제 그 비화 좀 먼저 알려드릴까요? 김민석 지금 당선자는 다른 지역구 물려주겠다는 정신이 있었어요. 안 갔어요. 네, 예, 들었어요. 그건 지역구에 대한 배신이다고. 예. 지금 권영세는 영등포 나갔다가 또 용산 나갔다가 이렇게 결국 당선되긴 했는데 주호영은 일단은 판사 출신이죠. 그렇게 안 보이지? 네. 놀랍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도 의뢰에서 수성 갑으로 간 거지. 그 지역구 바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품격 이간질 지점이 뭐냐면 주호영도요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어떤 절대 충성은 없는 사람인데 유승민 따라갔다가 나중에 일찍 기어 들어와가지고 배신자라는 이미지는 없지만 우리의 그 고품격 이간질에는 주호영도 박근혜 배신자야. 그러네. 생긴 거는 삼장법사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렇게 인자하게 생겼다는 건가? 아니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주호영이 가장 그 현실적으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내 기반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정책위 의장을 이제 만들지 못한 측면에는 사실상 PK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마땅히 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책위 의장 그러면은 최소한 뭐 재선 뭐 초선도 있을 수 있는데 당 상황에 따라서는 3선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초선인 사람은 정책위 의장을 시킬 수가 없잖아. 지금 들어온 사람이 뭘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 재선 이상의 사람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주호영은 가까스로 이제 자기 러닝메이트 구해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 같고 어쨌건 이명수하고 김태형 웃기지 않아요? 같이 나갈 사람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게? 정말 인물이 없는. 근데 진짜 이것들은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 형편에서 원내대표가 누구냐 당대표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겨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번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국회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쇼라도 한번 해야 돼요. 180석으로 밀렸다면, 그러니까 여당의 180석을 밀어주는 자기들이 건진 게 84석밖에 안 되는 이런 대참패를 했으면 일단 그 참패의 원인이 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네요.
라는 쇼라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그 잘하는 그 선거 하루 이틀 전날 황교안이랑 다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랑 뭐 했습니까? 다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 쇼를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성할게요라는 정도라도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그들이 뭘 도대체 했다고 뭘 할 거라고 뭐 원내대표님 뭐 러닝메이트니 지랄 똥을 싸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런 쇼라도 해야 또 우리가 쇼 하네라고 이렇게 아니, 아니 깔 쇼를 하더라도 할 좀 수도 제대로 있는데. 또 아니, 진짜 뭐 그럴듯한 쇼를 해야지. 이재용 것도 못한 거지. 이재용은 사과하는 쇼라도 했잖아.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판사 출신이고 권영세는 검사 출신이고 심지어 공안검사야. 사실은 국회에 황교안의 선배가 권영세인 거죠. 공안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나이도 훨씬 많을 거고요. 박근혜 때는 진짜 이게 사실은 권영세가 누구냐면은 박근혜 대선 때 사실상의 박근혜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요. 지금하고 좀 다른 부정선거 의혹인데 근데 권영세가 즉각적으로 중국으로 발령이 난 거지. 조중대사로. 그런 인물이었어. 약간 그때 빼돌렸는 알고나 계시라고. 음.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 회자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국회의원을 좀 당분간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다음에 오늘 포기하긴 했는데 김태흠 난 아찔했다 진짜. 왜요? 김태흠은 갑질이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친박 중에 대표적인 친박이고. 그래서 클테자를 써서 흠이 크다고 해서 태음인가? 훌륭해. 그리고 김태흠이 되면 그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김태흠이 안 이렇게 불출마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두 국회의원이 포기한 것은 사람을 못 구했다는 거고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다수가 당선된 TK 지역을 대표하는 주호영이 지금 수도권의 권영세랑 같이 붙는 건데 수도권은 사실상 거의 전면에 가깝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소위 충청권 국회의원들 2명이나 나왔는데 나라면 말이에요. 이명수하고 김태흠하고 서로 런닝메이트 하면 되잖아. 근데 선수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당으로 전략한 당의 한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러난 그 두 사람도 참 머리 안 돌아간다 싶어요, 진짜. 그냥 아무나 누가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특수활동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받아서 반땅하면 되는 거지. 네.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에 67%인 56명, 56명이 영남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그게 가능합니까? 대개는 초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긁어먹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 뭐랄까 지역당으로 전략한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 84명 중에 56명이 영남권이라는 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살아남긴 했지만 한번 이미지가 고착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점점 안 찍게 돼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한번 지역당이란 느낌이 들고 자민련처럼 돼버리면은 수도권에서는 저 당을 찍는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선거보다 수도권에서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의석이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국회의원들 다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그런 논란이 하나 있었죠. 미래통합당의 경선 원내대표 경선 기탁금이 3천만 원, 민주당은 100만 원. 뭐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그 기탁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지금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180석이라는 의석은 가져본 적이 일찍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이나 이런 뭐 후원금 같은 것도 잘 나가는 여당에다 주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이 민주당이 큰 실수만 하지 않고 진정성만 갖고 가면은 정권 연장이 계속 될 거라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도 훨씬 잘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기탁금을 팀당 3천만 원, 그러니까 세 팀이 출전을 하면 9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탁금이 이제 일종의 특별 장비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3천만 원은 해도 좀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선거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스스로 모든 의원실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의원님하고 직접 그 인사를 하거나 없으면은 수석 보좌관 찾아서 직접 왔다고 전해드려달라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나가는 걸 일주일 내내 이제 반복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거를 왜 3천만 원씩이나 내고 합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당비 성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비가 따로 있고 보좌관 당비가 따로 있고 이게 모든 직책마다 당비가 특별 당비가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어떤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는 취지로 특별 당비 그 정도 내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천만 원은 그냥 이거는 이게 비리를 만드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내고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어.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특별 그 수당이 나온다고. 뽑아야지. 예. 그러면 이제 그 홍준표처럼 이제 딱 와이프한테 나 잘했지요 하고 또 현금으로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영등포 쪽으로 당사를 옮겼잖아요. 여의도에서. 약간 작은 규모로. 국민들한테 이제 뭐 동정심 유발하기 위한 쇼인데 얘네들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제일 많아요. 민주당이 지금 여의도에 당사 하나 만든 거는 새로 나가는 게 아까워서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도 대출 받은 빌딩이고요. 민주당 당사는. 근데 이제 여당이 되고 오랫동안 집권하려면 그런 막 새빵살이 하면 안 되니까 잘했다고 보는 거고 기본적인 재산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이 훨씬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3천만 원씩이나 걷는 거 보면 참. 아니 근데 당선돼가지고 선거 나갈 정도면은 3천만 원 내지 뭘 그걸 안 내 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김태형이 3천만 원 없었던 거야? 그럴 수도. 그럴어요. 그 직원들 월급 거두면 3천만 원 금방 나올 텐데. 원래 그 뭐 저 보좌관한테 돈 뺏는 삥 뜯는 애들이잖아요. 예. 참. 그리고 그 김태흠이 이제 지금 출마를 접긴 했지만 김종인이 화타냐? 비상시에만 비상등 켜야 된다라고 나름은 그러니까 김태흠은요 관상을 보면은 자기 주관이 확실히 강하게 생기는 정치인이긴 합니다. 내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꼭 떨어져야 될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태흠이었는데 내가 그쪽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 당선돼 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친준 정부라고 까대더니 왜 비유는 화타야 합니까? 화타는 한나라 말 명이에요. 여기에 김종인이 무슨 정은경이냐? 비상시에만 비상등을 켜라.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네. 허준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발 맞춰서. 자 그럼 여기서 뭐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한번. 권영세와 주호영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주호영이라고 치고 가면 안 될까요? 끝. 별로 관심은 없는데 예. 사실 오늘 이슈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예, 맞아요. 내가 새벽 5시까지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댓글창에 올라오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알았어요. 자.